지난달에 제 친구 한 명이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알고 보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한테 자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동네방네 퍼져서 아들이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친구의 목소리가 얼마나 처절하던지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잃는 게 체력만이 아니라는 걸요. 말을 아끼는 지혜, 침묵을 지키는 힘까지 잃어버리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 사람들 만나고 나서 집에 돌아와 후회한 적 없으신가요?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그걸 털어놨을까 하면서요.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할 것들,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잠깐만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건 8가지입니다. 이 8가지만 지켜도 노년이 훨씬 평안해집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냉정하고 한 번 입 밖에 나온 말은 절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말 한마디가 평생 쌓아온 관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의 아픔과 실패를 밖에 말하지 마십시오. 작년에 제 지인 한 분이 아들이 회사에서 해고당했다는 걸 교회 친구들한테 털어놨습니다. 기도 부탁한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 달도 안 돼서 동네 전체가 알게 됐고 그 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때마다 그 소문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면접 가면 어디선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 집 아들은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어머니와 거의 연락도 안 하고 지낸다더군요. 비슷한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딸이 이혼한다는 걸 친척들한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이 딸의 직장까지 퍼졌고 직장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직장에서도 견디기 힘들어졌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요. 지금은 딸과 어머니가 서로 얼굴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힘들면 우리 가슴도 아픕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아픔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한다고 해서 위로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안 됐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우리 집은 안 그래서 다행이야.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불행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안을 얻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그들의 위안거리가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한 번 퍼진 소문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해도 그 과거가 따라다닙니다. 아, 그 집 아들이 예전에 사업 망했던 그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요. 요즘은 특히 정보 전파 속도가 빠릅니다. 동네 사람들만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교회 단톡방, 동창회 단톡방, 부녀회 단톡방 한순간에 수백 명이 알게 됩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이 사기를 당해서 빚을 졌다는 걸 친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동정심을 얻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말이 퍼지면서 아들은 동네에서 신용 없는 사람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심지어 장사하던 가게 손님들도 줄었습니다. 저 집 아들 빚쟁이래, 이런 소문 때문이었죠. 그 결과 아들은 가게를 접고 다른 동네로 떠났습니다. 자녀가 사업에 실패했다면, 이혼을 했다면,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건 가족만 알아야 할 일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아무리 가까운 이웃이라도 말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아물고 실패는 경험이 됩니다.
하지만 한번 퍼진 소문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아픔을 세상의 구경거리로 만들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그들을 지지하고 묵묵히 도우십시오. 말로 위로하려 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게 진짜 부모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제 이웃 중에 한 분이 계신데 만날 때마다 자기 자식 자랑만 하십니다.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 딸이 의사랑 결혼했다, 손자가 영재학교 다닌다. 처음엔 다들 축하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2년째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그 어르신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나오면 다들 인사만 하고 자리를 피합니다. 그 노인분은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왜 외톨이가 됐는지. 자랑이라는 게 처음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사람들도 진심으로 기뻐해 줍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자랑이 아니라 자기 과시가 됩니다. 특히 자식 자랑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 자녀가 잘 나가면 비교당하는 것 같아 상처받고, 잘 안 나가면 소금 뿌리는 것 같아 마음 아픕니다. 어느 쪽이든 좋을 게 없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아들이 서울대를 갔는데 그 이야기를 모임 때마다 하더라고요. 시작은 축하해 줬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그 이야기만 하니까 다들 지쳐버렸어요. 그 때문에 그 친구는 모임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더군요. 또 한 분은 자기가 젊었을 때 사업가였다는 이야기를 계속하십니다. 예전에 직원 몇십 명 거느렸다, 큰 공사했다, 이런 이야기들을요. 초반에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몇 년 동안 듣다 보니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까 과거 이야기만 하는구나. 현재가 초라하니까 과거에 매달리는구나.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딸이 박사 학위를 받았을 때도, 아들이 사업에 성공했을 때도 입 밖에 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왜 말씀 안 하셨냐고 물으니까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말 안 해도 아는 사람은 다 알더라고요. 진짜 품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겸손함을 길러야 합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에 대해 끊임없이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돈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이게 참 미묘한 문제입니다. 돈이 많아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입니다. 제 친구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아파트를 팔아서 목돈이 좀 생겼습니다. 그걸 친한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친구는 돈 좀 빌려달라고 하고, 어떤 친구는 투자하라고 권유하고, 어떤 친구는 식사할 때마다 당연히 그 사람이 계산할 거라고 생각하고, 드디어 그 어머니는 평생 함께했던 친구들과 다 멀어지셨습니다. 돈을 자랑하면 시기와 질투를 삽니다. 돈이 없다고 하소연하면 무시와 외면을 받습니다. 인간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나보다 돈이 많으면 질투하고 적으면 무시합니다. 특히 비슷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 그 질투의 강도가 엄청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복권에 당첨됐는데 그걸 친구들한테 말했다가 큰 후회를 하셨습니다. 맨 처음에는 다들 축하해 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사업 좀 같이 하자고 하고, 어떤 친구는 빚 좀 갚아달라고 하고, 어떤 친구는 차를 바꾸더니 왜 너만 좋은 차 타냐고 시비를 걸고, 그로 인해 그 사람은 그 동네를 떠나셨습니다. 평생의 친구들을 다 잃고 말이죠.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슬그머니 거리를 둡니다. 혹시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도와달라고 할까봐 미리 피하는 겁니다. 한 어르신은 사업이 잘못돼서 어려워졌을 때 친구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가깝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끊더랍니다. 전화도 안 받고 만나자는 연락에도 핑계만 대고 정말 쓸쓸하셨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한 분은 아들한테 매달 용돈을 받는다는 걸 친구들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효자라서 매달 100만 원씩 준다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의 반응이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겉으로는 부럽다고 했지만 뒤에서는 자식한테 빌부터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더랍니다. 심지어 그 사람 아들한테까지 소문이 퍼졌고 아들은 매우 불편해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고 서운해하더라고요. 경제적 상황은 가족하고만 공유하십시오. 자녀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세요. 필요하다면 정부의 복지제도나 사회보장제도를 알아보세요. 기초연금, 의료급여주거, 급여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평생 세금 내며 만들어 놓은 제도니까요. 하지만 이웃이나 친구들한테는 절대 드러내지 마십시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네요. 연금만으로는 살기 어렵네요. 정도의 일반적인 이야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어려움이나 심각한 상황은 절대 말하지 마세요. 네 번째, 자신의 약점을 말하지 마십시오. 인간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즐깁니다. 친할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준다고 하다가도 조금만 서운하면 그 약점으로 공격합니다. 제 아는 분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친한 친구 몇 명한테 얘기했는데 나중에 그분들끼리 싸우고 나니까 그 이유는 어땠을까요? 그 친구가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그 노인분 욕하면서 우울증 앓는다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로 그 사람은 동네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심지어 그 노인분 자녀들까지 피해를 봤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너네 엄마 정신병원 다닌다며 이런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또 한 분은 자기가 술을 끊으려고 한다는 걸 친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처음엔 응원해 줬어요. 그런데 한 번은 모임에서 실수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고 했는지 그 다음은 보나 마나 또 마실 줄 알았어. 의지가 약한 사람이야.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 노인분은 그 이후로 친구들을 만나지 않게 됐습니다. 옛말의 사람은 모두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해서 그 도끼로 자기를 찢고 만다는 거죠.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갑니다. 질병은 입을 쫓아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쫓아 나옵니다. 약점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남들한테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결을 위해 노력하되 그 과정은 혼자만 알고 계세요. 약점을 고치지도 못하면서 늘 입에 올리면 스스로만 위축됩니다. 약점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목표나 계획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새로운 취미, 새로운 사업, 새로운 공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주변 사람들한테 미리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 친구 아버지가 70세에 서예를 배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반응이 그 이후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나이에 무슨 서예냐, 힘만 들고 돈만 쓴다, 그냥 집에서 쉬어라. 이런 반응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그 어르신은 시작도 안 하고 포기하셨습니다. 목표를 말하는 순간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집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이 새로운 걸 시작한다고 하면 더 심합니다. 한 분은
70세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겠다고 친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친구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나이에 무슨 유튜브냐?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우스운 꼴 당할 뿐이다. 이런 말들만 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 사람은 시작도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보면 70대, 80대 유튜버들도 많고 구독자도 많습니다. 정말 아쉬운 일이죠. 물론 진심으로 걱정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질투 때문입니다. 자기는 도전할 용기가 없으니까 남이 도전하는 걸 보면 불편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게 해보지 않은 사람의 조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65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조용히 시작하셨어요. 2년 동안 열심히 하시더니 이제는 영어로 된 뉴스도 보시고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길도 안내해 주십니다. 그때야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다들 깜짝 놀라면서 존경하더라고요. 만약 어머니가 처음부터 영어 공부한다고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주변에서 말렸을 겁니다. 이 나이에 무슨 영어냐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그런 말들을요. 또 한 분은 68세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시고 혼자 학원에 다니셨어요. 1년 후에는 엑셀도 하시고 파워포인트도 만드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네 경로당에서 컴퓨터 강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말씀하셨으면 주변에서 무시했을 겁니다. 목표는 어느 정도 이뤄질 때까지 혼자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미 이뤘을 때 조용히 보여주면 됩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는 겁니다. 6번째, 타인의 험담과 비판을 삼가십시오. 나이 들수록 세상이 더 잘 보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눈에 들어오고 사회의 문제점들이 보이고 이웃들의 잘못된 행동들이 거슬립니다.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유혹이 강합니다. 그런데 험담은 부메랑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동네 사람들 험담을 좋아하셨습니다. 이 집은 어떻고 저 집은 어떻고 저 사람은 이렇고. 초반엔 사람들이 맞장구도 치고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그 노인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한 거죠. 저 사람이 내 앞에서 저렇게 남 얘기하면 내 뒤에서도 내 얘기하겠구나. 그 때문에 그 노인분은 동네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되셨습니다. 70세가 넘으셔서 혼자 식사하시고 명절에도 혼자 보내시고 정말 쓸쓸하게 사시더라고요. 더 슬픈 건 그 사람이 정작 힘들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수술하실 때도 혼자셨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많은 사람 이야기를 하고 다니셨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곁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험담에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점점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찾게 되고 과장하게 되고 확인도 안 된 소문까지 퍼뜨리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쟁이가 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특히 정치적 이야기나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정치적 견해는 개인차가 크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거나 다른 견해를 비판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 뿐입니다. 이웃들의 사생활에 대한 험담도 삼가야 합니다. 옆집에서 요즘 부부싸움이 심하대 저 집 아들이 또 사고를 쳤대 이런 이야기들은 듣는 순간 기분이 나쁩니다.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그걸 퍼뜨릴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화제거리로 만드는 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입니다. 젊은 세대에 대한 일반화된 비판도 삼가야 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말들은 세대 갈등만 부추길 뿐입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젊은 세대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그 비판이 정말 필요한 건지, 그 말을 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침묵이 더 좋은 선택입니다.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이라면 비판보다는 건설적인 제안을 하세요. 저 사람은 틀렸어 보다는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십시오.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또한 다른 사람의 험담에 동조하지도 마십시오. 누군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시작하면 적당히 화제를 돌리거나 자리를 피하세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할 용기도 필요합니다. 대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좋은 일들을 나누고 희망적인 전망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더 가까워지려 할 겁니다. 7번째, 건강 문제를 과도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이 들면 몸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합니다. 관절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 안 오고, 그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도 이해합니다.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건강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면 위험합니다. 제 이모가 그랬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기 병 이야기만 하셨어요.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속이 안 좋다. 처음엔 다들 걱정해드렸습니다. 그런데 2년, 3년 그 이야기만 듣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이모 만나는 걸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면 또 병 이야기만 들어야 하니까요. 더 심각한 건 사람들이 이모를 약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일은 물어보지도 않고 모임에서도 점점 소외됐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동네 부녀회에서 회장을 뽑는데 이모가 오랫동안 활동하셨지만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사람들이 이모는 몸이 안 좋으니까 맡기면 중간에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건강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생긴 결과였습니다. 반면에 제가 아는 다른 어르신은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시지만 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매일 아침 산책하신다, 요즘 채소 위주로 드신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노인분은 여전히 동네 어르신들의 리더 역할을 하시고 모임에서도 중심이 되십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걱정해주고 위로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겨워합니다. 또 그 이야기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 결과 만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건강 문제를 완전히 숨기라는 건 아닙니다. 가족들은 우리의 건강 상태를 알아야 하고 의사와는 솔직하게 상의해야 합니다. 정말 가까운 친구 한두 명 정도와는 건강 문제를 나눌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자리에서 건강 이야기를 하는 건 삼가야 합니다. 건강 문제는 가족과 의사에게만 털어놓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가능한 한 건강한 모습을 보이세요. 아픈 걸 숨기라는 게 아니라 아픔에 매몰되지 말라는 겁니다. 질병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건강검진.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십시오. 요즘 산책을 시작했어요. 집에서 요가를 해보고 있어요. 같은 긍정적인 이야기는 괜찮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어도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하세요. 취미 생활을 즐기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새로운 걸 배우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하세요. 건강 문제가 삶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8번째, 가족 간의 갈등을 밖에 말하지 마십시오. 가족이라고 해서 늘 화목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며느리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사위와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손자, 손녀 교육 문제로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한테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겠죠. 그런데 참으십시오.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며느리 불만을 친구들한테 털어놨습니다. 며느리가 자기를 무시한다, 손자를 안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들을요. 그 이야기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동네에 쫙 퍼졌고 그 결과 며느리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정말로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하고 손자도 못 보게 됐습니다.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두 아들이 재산 문제로 다툰다는 걸 친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퍼지면서 두 아들은 동네에서 형제끼리 싸우는 불효자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나중에 두 아들이 그 사실을 알고는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왜 가족 일을 밖에 말하고 다니냐고요. 마침내 두 아들 모두 어머니와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가족 갈등을 밖에 말하는 순간 그 이야기는 과장되고 왜곡되어 퍼집니다. 실제보다 훨씬 심각한 갈등으로 받아들여지고 가족 전체가 동네 화제거리가 됩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한번 퍼진 말은 당사자 귀에 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가족 갈등이 생기면 먼저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심각한 문제인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인가? 많은 갈등이 일시적인 감정 대립에서 시작됩니다. 심각한 문제라면 가족끼리 모여서 대화로 푸세요. 당사자들이 모여서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필요하다면 가족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가족 내부에서만 진행하세요. 가족의 갈등은 가족 안에서 해결하십시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외부의 개입이나 조언은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게 곧 우리의 명예를 지키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혹시 갈등의 원인이 나한테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너무 간섭하는 건 아닌지, 내 기준을 강요하는 건 아닌지.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게 해결책입니다.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사랑을 잃지 마십시오. 갈등이 있어도 그들은 여전히 우리 가족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갈등은 해결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8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째, 자녀의 실패를 말하지 마십시오. 둘째, 자신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셋째, 돈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넷째, 자신의 약점을 말하지 마십시오. 다섯째, 목표를 미리 말하지 마십시오. 여섯째, 타인을 험담하지 마십시오. 일곱째, 건강 문제를 과도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덟째, 가족 갈등을 밖에 말하지 마십시오. 이 8가지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살라는 거냐고 물으실지 모릅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택과 절제입니다. 무엇을 말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아는 게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묵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말보다 강한 힘이 침묵에 있고 존경받는 어른은 말을 아낍니다. 감정적일 때는 더욱 조심하십시오.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실망했을 때 하는 말들은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가 남길 유산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품격과 지혜를 남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평생 조용하게 사셨습니다. 자기 자랑도 안 하시고 남 험담도 안 하시고 가족 일도 밖에 말씀 안 하시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수백 명이 왔습니다.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참 품격 있는 분이셨다, 말씀이 무게가 있으셨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다고요. 그분이 남긴 건 재산이 아니라 품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유산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사생활을 지혜롭게 감추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드러냄보다는 간직함으로 살아가세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노후는 진정 아름다운 황혼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온하고
지혜로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10분지혜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